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쿠바라는 숨겨진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매혹적인 섬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16가지 놀라운 금기를 소개합니다. 금지된 음식부터 일상생활의 암묵적인 규칙까지 이 글은 쿠바의 비밀스러운 하위 문화를 밝혀냅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열대 낙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 쿠바에서는 개인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금기입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정부는 경제를 철저히 통제하며 평등을 개인의 부보다 우선시해 왔습니다. 수입이나 재정 상태에 대한 대화는 드물게 이루어지며 자랑하거나 무신경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중통화 제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관광을 통해 가변 페소의 길을 버는 사람들과 일반 페소 저고슈피로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져 사회적 긴장, 질투, 심지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신이 사는 나라에서는 개인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흔한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보세요. 노인 돌봄과 요양원. 쿠바 사회에서 가족 충성과 세대 간 존중은 단순한 문화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기본 원칙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가까운 친척을 넘어보다 넓은 친족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포함합니다.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것은 명예이자 의무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요양원이 노인 돌봄의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쿠바에서는 고령의 가족을 요양원에 맡기는 것이 종종 비난받습니다. 이는 가족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낙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사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돌봄의 책임을 공동으로 나눕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돌봄을 함께 관리하며 이러한 구조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형성합니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돌봄을 지원하지만 이러한 자원은 주로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돌봄의 주요 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과거에 희생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대는 공동체와 집단적 복지가 개인적 편의보다 우선시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윤리를 반영합니다. 축제, 의식, 일상생활은 종종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노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질문. 당신의 문화는 노인 돌봄을 어떻게 다루나요? 다세대 가구가 흔한가요? 아니면 요양원과 같은 대안이 더 널리 받아들여지나요? 시야대 존버원법 시에이터 정부 비판. 쿠바에서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1959년 공산주의 체제 수립 이후 정부는 언론, 교육, 공적 담론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제한되었으며 반대 의견은 신속히 탄압되었습니다. 많은 쿠바 사람들은 자기 검열에 익숙해져 있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정치적 논의를 피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며 심지어 가벼운 발언도 오해를 받아 당국에 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중함의 문화는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의심과 침묵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쿠바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거나 정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강력히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지인 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불편한 상황이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인터넷 접근 증가와 독립 언론의 부상으로 인해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광범위한 개혁 요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금기는 쿠바에서 개인 표현과 국가 권위 간의 긴장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제에 대해서 적응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쿠바인들의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종교적 표현. 쿠바의 종교와의 복잡한 관계는 나라의 격동적인 역사를 반영합니다. 쿠바 혁명 이후 정부는 무신론 정책을 채택하며 조직된 종교를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 성직자들은 추방되었으며 종교 활동은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착용하거나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등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제한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쿠바에서는 종교가 더 가시화되었으며 가톨릭과 산테리아와 같은 아프로 쿠반 영적 전통, 그리고 기타 신앙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억압의 여파는 여전히 뚜렷하며 직업 및 교육 환경에서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미묘한 차별이나 배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쿠바의 종교 공동체의 회복력은 역경 속에서도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관행과 현대적인 현실을 융합하며 신앙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적, 종교적 축제의 부활이 포함되며 이는 영적 표현인 동시에 쿠바 문화유산의 축하입니다. 쿠바의 종교 자유를 향한 여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세속적 국가와 다양한 영적 요구를 가진 사회 간의 균형은 여전히 국가의 문화적 풍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고기 섭취. 쿠바에서 소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특권과 희소성의 상징입니다. 소고기 소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는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원의 제한을 반영합니다. 관광객,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 허가를 받은 일부 개인만이 법적으로 소고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쿠바인들에게 소고기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사치품이며 불법 도축이나 거래에 대한 처벌은 종종 감옥형을 포함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이러한 희소성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암시장을 형성했습니다. 많은 쿠바인들에게 암시장에서 소고기를 구매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수반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리기 위한 절박함을 반영합니다. 사회적 모임에서 소고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등장할 경우 이는 화려한 대접이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소고기의 희소성과 규제는 쿠바 사회의 더 넓은 경제적 불평등을 강조합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접근은 관광업과의 연관성이나 연결망에 크게 의존합니다. 또한 쿠바 가족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창의성과 적응력을 활용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도매의 소어돼야 도매의 질대. 음식 낭비. 쿠바에서 음식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며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단순히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깊이 문화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음식 부족과 정부의 배급 제도라는 역사는 국민들에게 절약과 자원 보존의 사고방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월간 배급표를 통해 기본 식료품을 공급받으며 이러한 제한 속에서 음식 한 조각 한 조각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에게도 깊은 불경으로 여겨집니다.
쿠바 가정에서는 식사를 철저히 계획하여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남은 음식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음식 낭비를 피하려는 문화적 강조는 사회적 모임에서도 이어집니다. 손님들은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권장되며 불필요하게 음식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음식 낭비에 대한 낙인은 쿠바인들이 겪어온 어려움을 상기시키고 음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낙인. 정신 건강은 쿠바에서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이며 이는 우울증, 불안, 기타 질환과 같은 문제를 개인적 약점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태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낙인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으며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도록 만듭니다. 쿠바의 잘 알려진 의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는 이러한 문화적 장벽 때문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한 꺼림은 사회적, 직업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더욱 심화됩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고립을 초래하거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인은 정신 건강에 국한되지 않으며 성 건강이나 만성 질환과 같은 민감한 건강 문제로까지 확장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더 두드러진 시골 지역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거의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장벽을 만듭니다. 이러한 문화적 금기를 해결하는 것은 공공 건강을 개선하고 모든 쿠바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구에 대한 자의 점을 처음부터 점라이스 인자의 소매 dom도 som tantangi toma samne LGBTQ+ 권리. 쿠바의 LGBTQ 권리는 깊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며 여전히 완전한 수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혁명 초기에는 동성애가 범죄화되었고 LGBTQ 개인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동성 커플의 공개적인 표현은 엄격히 검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배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에라 카스트로와 같은 옹호자들은 이 LGBT 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보호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프라이드 행사와 교육 캠페인은 특히 도시 지역에서 수용 의식을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하며 동성 커플 간의 애정 표현은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성전환 수술 허용 및 동성 파트너십의 법적 인정과 같은 LGBTQ 수 권리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완전한 수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LGBTQ+ 권리의 발전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평등 개념 간의 더 큰 갈등을 반영하며 역경 속에서도 공동체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지나친 호기심. 쿠바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무례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과 감시의 역사에서 비롯된 더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 통제가 강화되었던 시기에는 과도한 호기심이 충성심 부족이나 스파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이는 사생활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쿠바의 의사소통 스타일에 영향을 미쳐 사람들이 수입, 정치적 신념, 개인적 관계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게 했습니다. 대신 대화는 비언어적 단서와 간접적인 표현에 의존하며 이는 신중함과 상호 존중을 강조합니다. 지나친 호기심을 피하는 것은 제한된 사생활을 가진 공유, 주거 환경에서도 실용적입니다.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가까운 공동체와 가족 내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점계의 지리의
조절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는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더 열려 있을 수 있지만 전통적인 개인적 경계 존중의 가치는 여전히 쿠바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줄서기 규칙. 쿠바에서는 배급과 희소성이 일상이기 때문에 줄서기의 개념이 사회적 예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빵, 식료품, 교통과 같은 필수품을 위해 줄을 서는 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집단적 책임감과 공정성을 반영하는 행위입니다. 줄을 건너뛰거나 콜라르세 초라이스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여겨집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큐에 합류할 때 키에네세 룰티모, 마지막 사람이 누구인가요? 건니?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질서를 보장하고 분쟁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공공 대립이나 사회적 배척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필요를 공동체의 공정성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줄을 존중하는 이러한 강조는 쿠바 사회에서 연대, 인내, 상호 존중의 가치를 보여주며 이는 자원이 제한된 사회를 탐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선물 거절. 쿠바 문화에서 선물 주고받기는 단순한 물건 교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선해, 연대감, 상호 지원의 깊은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선물의 크기나 중요성에 상관없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크게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선물이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이거나 공동체적 배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주는 사람의 노력과 친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쿠바에서 선물은 물질적인 상품을 넘어 호의, 도움, 친절한 행동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호주의 문화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며 쿠바 사회에서 나눔과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텔리오코메 공동체 참여. 쿠바에서 공동체 참여는 단순히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기대입니다. 지역 축제, 이웃 청소, 거리 파티와 같은 행사들은 단순한 오락의 기회가 아니라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연대와 헌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나 이웃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해석되어 미묘하거나 공개적인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종종 음악, 춤, 전통 음식을 특징으로 하며 쿠바 유산의 축하이자 공동체적 지원을 강화하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활동적 참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집단의 복지가 개인의 선호보다 우선시되는 나라의 집단주의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산테리아를 조롱하는 것. 산테리아는 아프리카 영적 관행과 가톨릭이 융합된 종교로 쿠바의 문화적 영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전해진 전통에 뿌리를 둔 산테리아의 의식과 상징은 이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깊이 존중합니다. 산테리아나 그 관행, 신자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쿠바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경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매우 불쾌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제물, 드럼 연주, 춤과 같은 의식은 신자들이 오리샤 오리잣, 신화 조상들과 연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는 것은 식민주의와 억압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공동체의 회복력과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산테리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쿠바의 다면적인 문화적 구조를 감상하는 데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음. 쿠바는 럼과 활기찬 야간 문화다로 잘 알려져 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만취는 깊이 비난받는 행위입니다. 음주를 즐기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품위와 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과음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은 개인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이라는 더 큰 가치를 반영합니다. 축제와 같은 술이 자유롭게 흐르는 자리에서도 개인들은 즐거움과 품위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제된 행동에 대한 강조는 공공장소에서의 조화와 상호 존중을 유지하려는 쿠바의 문화적 초점을 보여줍니다. 조마디 주메 소메 토바이아이 다음에네 물품 사재기. 배급과 희소성이 일상적인 쿠바에서는 물품 사재기가 중요한 문화적 금기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기적이고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며 많은 쿠바인들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자원 분배의 미세한 균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재기는 부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쿠바 사회의 중심에 있는 집단적 윤리를 훼손한 면에 준윤리를 훼손합니다. 법적 사회적 시스템은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며 개인이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기를 강하게 기대합니다. 이 금기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며 개인적 이득보다 공동체의 복지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사재기는 경제적 절박함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에서 때로는 동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